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니, 들어야만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영우입니다. 올해 49. 평범한 중년 남자였죠. 아니, 평범하다는 것도 사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년간 다닌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잘린 지 벌써 6개월. 편의점 야간 알바로 하루하루를 버텨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신이 장난을 치셨을까요? 아니면 악마가 유혹했을까요?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있었죠. 새벽 3시. 세상이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 하나 둘 들어와서 숙취의 소재를 사가고 택시기사님들이 커피를 마시며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그런 평범한 새벽이었어요. 그때 한 할아버지께서 들어오셨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시는, 손에 로또 용지를 여러 장 들고 계셨어요. 젊은이, 이거 좀 확인해 주겠나?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파킨슨병이신 것 같았어요. 저는 당연히 도와드렸죠. 1장, 2장, 모두 꽝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쉬워하시면서도 그래, 원래 이런 거지 하시며 웃으셨어요. 마지막 장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또 기계에서 연속으로 울리는 소리. 처음엔 기계 오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화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1등 당첨 금액 50억 3,200만 원. 할아버지께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젊은이야,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나? 저는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할아버지 것이죠.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내 손으로는 이걸 제대로 확인할 수도 없었어. 네가 확인해 준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잠깐 망설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난 이미 충분히 살았어. 자식들은 모두 잘 살고 있고 나한테는 이 돈이 필요 없어. 하지만 너는 아직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이건 할아버지 것이에요. 젊은이야, 받아라. 대신 이 돈을 받으면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뀔 거야.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래도 받을 거냐? 그 순간 저는 욕심이 났습니다. 50억이라는 돈. 평생 벌 수도 없는 그 거대한 금액이 제 앞에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정말로 주신다는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로또 용지를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젊은이야, 기억해라. 돈은 사람을 바꿔. 너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바꿔놓지. 그 준비가 되어 있나? 그 당시엔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단지 행복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당첨 확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새벽 5시. 아직 세상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로또 용지를 가슴팀에 꼭 안고 걸었어요. 50억이 제 주머니 안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하니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상했죠? 저는 혼자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미숙. 제 전 부인이었어요. 3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성격 차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실직하면서 모든 게 틀어졌어요. 처음엔 서로 버티려고 노력했지만 돈이 없으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작은 일로 싸우고 그 싸움은 점점 커졌어요. 결국 이혼하게 되었죠. 미숙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름다웠고 여전히 차갑더라고요. 오랜만이네요, 영호씨. 미숙아, 너 어떻게 여기에? 열쇠 아직 가지고 있어요. 이혼할 때 돌려달라고 안 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 로또 당첨 축하드려요. 그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첨된 지 채 이 시간도 안 됐는데.
뭔 소리야? 로또가 뭐? 영호씨, 거짓말은 그만해요. 편의점 CCTV 확인했어요. 할아버지한테 로또 용지 받는 거 다 봤다고요. CCTV를. 어떻게? 미숙이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예전에 제가 사랑했던 그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누구랑 사귀는지 알아요? 정보통신업체 사장이에요. CCTV 하나 확인하는 것쯤이야. 그제야 깨달았어요. 미숙이가 왜 여기 왔는지를. 그 돈, 제 목도 있어요. 뭐라고? 우리가 결혼했을 때 산 로또예요. 그 습관, 제가 만든 거잖아요. 매주 토요일마다 똑같은 번호로 사라고 한 것도 저였고요. 저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미숙아, 우린 이미 이혼했어. 그리고 이 로또는 내가 산 게 아니야. 할아버지께서 주신 거라고. 할아버지가 산 번호가 뭔데요? 미숙이가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제가 결혼 시절 내내 샀던 로또 번호들이 적혀 있었어요. 7, 13, 21, 28, 35, 42. 맞죠? 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맞았거든요. 그 번호가 정확히 제가 20년간 사온 번호였어요. 우연의 일치야. 20년간 똑같은 번호를 사온 게 우연이라고요? 그 습관을 만든 게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미숙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 번호들, 우리 결혼기념일이 7일, 제 생일이 13일, 처음 만난 날이 21일. 다 우리와 관련된 숫자잖아요. 제가 의미 있는 날들로 번호를 만들어서 당신한테 주었던 거예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결혼 초기에 미숙이가 우리만의 특별한 번호로 로또 사자며 만든 번호였어요. 그러니까 이 돈의 절반은 제 거예요. 미숙아, 우린 이미 끝났잖아. 끝났어도 권리는 남아있어요. 변호사와 상담해봤는데 충분히 소송할 만한 근거가 있대요. 그때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모르겠어요. 50억이라는 돈을 앞에 두고 25억도 엄청난 돈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전액을 다 가지고 싶었어요. 절대 안 돼. 이 돈은 내 거야. 미숙이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그녀가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몰랐어요. 참, 영호씨. 제가 가진 비밀 하나만 더 알려드릴까요? 그 비밀을 알면 그 50억 한 푼도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남기고 미숙이는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비밀? 무슨 비밀? 하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50억이라는 돈에 취해서 모든 걸 낙관적으로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로또 당첨금 수령 절차를 밟기 위해 복권위원회에 갔어요. 서류를 제출하고 신원 확인을 마치고 드디어 50억이 제 통장에 들어올 날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법원에서 온 서류가 와 있었어요. 미숙이가 정말로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로또 당첨금 공유 소송. 변호사를 구해야 했어요. 50억 중에서 변호사 비용쯤이야.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아직 당첨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당첨금이 동결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변호사와 첫 상담을 할 때였어요. 50대 중반에 경험 많아 보이는 변호사였죠. 김영호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소송입니다. 왜요? 우린 이미 이혼했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게 그 번호를 만든 건 자신이고 20년간 같은 번호로 로또를 사온 것도 자신의 아이디어였다는 거잖아요. 이혼 후에도 그 습관이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공동기여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로또 용지 자체는 제가 받은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주신 거라고요. 그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나요? 증언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 할아버지의 이름도 연락처도 몰랐거든요. CCTV에는 나오겠지만 얼굴만으로 사람을 찾는다는 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상대방 변호사가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혼 소송 전문이고 특히 재산 분할에서는 거의 지는 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그럼 제가 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가능성은 있죠. 최악의 경우 절반을 나눠 가져야 할 수도 있어요. 25억. 그것도 엄청난 돈이지만 50억에 비하면 절반이잖아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소송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미숙이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변호사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김영호 씨,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변호사가 서류 한 뭉치를 제 앞에 놓았어요. 상대방이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로또, 사실 훔친 거라는 주장이에요. 뭐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실제로는 최미숙 씨의 친척이라는 거예요. 외삼촌이라고 하네요.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할아버지가 직접 진술서를 제출했어요. 자신이 최미숙 씨의 부탁으로 김영호 씨를 테스트해 본 거라고. 과연 돈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 할아버지는 정말로 저한테 주신 거라고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와 최미숙 씨의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변호사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미숙이와 그 할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뒤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제가 로또를 받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조작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에요. 하지만 김영호 씨,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숙이었어요. 여보세요? 영호 씨, 안녕하세요. 변호사한테 들으셨죠? 미숙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했어요. 미숙아, 설마 정말로 뭐요? 그 할아버지가 정말 너 외삼촌이야? 전화기 너머로 미숙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정말 무서웠어요. 영호 씨, 저한테는 선택권이 있어요. 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합의할 수도 있어요. 합의? 네. 50억을 73으로 나누자고요. 35억은 제가, 15억은 영호 씨가. 73? 왜 73이야? 제가 번호를 만들었고, 제가 계획을 세웠고, 제가 실행했으니까요. 15억이면 영호 씨 남은 인생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절대 안 돼. 그 돈은 원래 내 거였어. 원래 당신 거였다고요? 호호. 영호 씨,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뭘 모른다는 거야? 그 비밀 말이에요. 제가 가진 진짜 비밀을요. 미숙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사실 그 할아버지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뭐? 정말로는 더 큰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을 알면 영호 씨는 그 50억뿐만 아니라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진짜 비밀? 더 큰 비밀이 뭘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미숙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15억으로 합의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계속 싸워야 할까? 하지만 그 선택을 할 시간조차 저한테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깼어요. 누군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정장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김영호 씨 맞으세요? 네. 누구세요?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국세청? 로또 당첨금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안으로 모셨어요. 김영호 씨, 로또 당첨 축하드려요. 50억이면 정말 큰 돈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국세청 직원이 서류를 꺼냈어요. 김영호 씨께서 지난 5년간 로또 구입 내역을 확인해봤는데 좀 특이하더라고요. 특이하다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정확히 5,000원어치씩 사셨네요. 20년간. 그런데 지난 3년간은 구입 내역이 없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혼하고 나서는 여유가 없어서. 그런데 이번 당첨번호는
김영우 씨가 20년간 사오던 그 번호와 똑같아요. 신기하죠? 또 다른 직원이 말했어요. 더 신기한 건 그 번호로 로또를 산 사람이 김영우 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씀이세요? 최미숙 씨도 같은 번호로 로또를 사왔어요. 그것도 김영우 씨가 안 산 지난 3년간 꾸준히요. 제 얼굴이 하얗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김영우 씨와 최미숙 씨 중에 누가 진짜 당첨자인지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제가 로또 용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용지요. 좀 이상해요. 국세청 직원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제가 가진 로또 용지의 확대 사진이었어요. 이 용지, 인쇄된 날짜를 보세요. 3년 전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로또 용지는 3년 전에 인쇄된 거예요. 하지만 그 회차 추첨은 지난주에 있었죠. 어떻게 3년 전 용지로 지난주 추첨에 당첨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이 용지를 산 곳이 김영우 씨 집 근처 편의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미숙 씨 집 근처 로또 판매점이에요. 그럴 리가. CCTV 확인해봤는데 최미숙 씨가 3년 전에 이 용지를 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또 미숙이었어요. 받으세요. 스피커로요. 국세청 직원이 말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스피커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영우 씨. 국세청에서 방문했죠? 미숙아, 이게 대체 무슨... 이제 진실을 말해드릴게요. 그 할아버지 이야기는 정말 거짓말이었어요. 미숙이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사실은 제가 3년 전부터 계획한 일이에요. 뭐라고? 영우 씨가 실직하고 우리가 이혼하게 된 후에 저는 복수를 계획했어요. 영우 씨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복수를요. 복수라고? 무슨? 미숙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영우 씨, 우리가 이혼할 때를 기억해요? 영우 씨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기억났어요. 그때 제가 화가 나서 했던 말들이 너 같은 여자와 결혼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너만 없으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그런 말들을 했었어요. 정말 후회스러운 말들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영우 씨에게 진짜 절망이 뭔지 보여주기로요. 미숙아, 3년간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쓰던 번호로 로또를 샀어요. 언젠가는 당첨될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리고 당첨되면 영우 씨한테 희망을 주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빼앗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국세청 직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당첨됐는데 영우 씨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연극을 한 거예요. 연극? 그 할아버지 제 외삼촌 맞아요. 하지만 외삼촌이 영우 씨한테 로또 용지를 준 게 아니라 제가 미리 준비한 가짜 용지를 준 거예요. 가짜? 진짜 당첨 용지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영우 씨한테 준 건 똑같은 번호로 만든 가짜예요. 3년 전에 산 꽝 용지에 당첨 번호를 덮어 쓴 거죠. 제가 손에서 놓친 로또 용지를 국세청 직원이 집어들었어요. 이게 가짜라고? 정밀 감식해보면 알 수 있어요. 번호 부분이 나중에 인쇄된 거라는 걸요. 미숙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영우 씨가 50억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돈으로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변호사도 구하고 빚도 내가면서 법정 싸움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미숙아, 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영우 씨는 가짜 로또 용지로 사기를 친 죄목으로 고발당할 거예요. 50억은 당연히 제가 가져가고 영우 씨는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국세청 직원 중 한 명이 수첩을 꺼내면서 말했어요. 김영우 씨,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모두 기록됩니다. 잠깐만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정말로 그 할아버지가 주신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국세청 직원들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그럼 왜 소송까지 걸면서
그 돈을 지키려고 했죠? 정말 할아버지가 준 거라면 할아버지를 찾아서 증언을 부탁하면 되잖아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 할아버지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거든요. 50억이라는 돈에 눈이 멀어서. 그리고 최미숙 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도 있어요. 김영호 씨가 그 돈은 원래 내 거였어라고 말한 부분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주신 거라면 왜 원래 내 거라고 했을까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미숙아, 제발, 제발. 전화기 너머로 미숙이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영호 씨, 이제 알겠어요? 진짜 절망이 뭔지 말이에요.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빼앗는 거예요. 하지만 우린 부부였잖아. 20년간 부부였던 사람한테 너 같은 여자와 결혼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말하는 남자의 부인이었죠. 국세청 직원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김영호 씨, 일단 서해 같이 가셔야겠어요. 조사받으실 게 많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정말.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